신기한 것들을 만날 준비를 하세요. 오늘은 자연의 재활용 업체인 질척거리는 해삼의 매혹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 이국적인 해양생물은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로 가장 먼저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분명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해삼은 양쪽 끝에 구멍이 뚫려 있는 소화기관을 가진 다채로운 색상의 작은 생물입니다. 몸은 뚱뚱하고 질척질척하며 가죽 같은 피부로 덮여 있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엉덩이를 통해 숨을 쉬어요. 이 놀라운 생명체는 몸의 모든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제 해삼이 독특한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해삼은 지구의 바다를 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해삼은 해저에서 발견되는 모든 쓰레기를 먹어치우고 내부에서 분해해서 그 과정에서 나쁜 물질을 모두 제거합니다. 마치 작은 진공청소기가 해저를 청소하는 것과 같죠. 믿기 어렵겠지만 해삼은 주방에서도 수요가 많습니다. 해삼은 많은 나라에서 수확되고 거래돼요. 특히 아시아 시장은 해삼을 아주 좋아해요. 온갖 멋진 이름으로 조림이 건조되어 판매되고 있죠. 또는 좀 더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하신다면 그냥 바다 민달팽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재밌는 사실은 말린 해삼이 약 500g당 무려 1,400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쫄깃쫄깃한 별미는 그 무게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해삼을 먹는 전통은 아시아에서 정확히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신기한 생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른 곳에서 해삼을 찾아야 할 필요성도 커졌어요. 이로 인해 지역 어업이 과도하게 개발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해삼 자원이 감소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해삼 친구들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죠. 해삼의 가장 흥미로운 예 중 하나는 핑크 시스루 판타지아입니다. 이 해삼은 생체 발광을 이용해 포식자를 쫓아내는 훌륭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다행히도 전 세계의 몇몇 뛰어난 연구원들이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해삼을 번식시켜 고갈된 어장을 보충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또한 해삼이 합리적인 식량 자원이 되고 어류 양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에서는 열정적인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이러한 특정 목적을 위해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들의 목표요? 해삼이 어떻게 하면 물속의 나쁜 물질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해삼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수중 슈퍼히어로일지도 몰라요. 한편 스웨덴에서는 해양생물학자들이 붉은 신호 해삼의 개체수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생물은 지역 바다에서 어획되어 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또한 해삼을 해산물 양식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실은 해삼 보육원과도 같은 곳으로 이 꿈틀거리는 경이로운 생명체의 다음 세대를 조심스럽게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도 잊지 마세요. 영국 과학자들은 거대한 홍해삼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 웅장한 생물은 최대 50c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다른 종과 함께 양식하기에 완벽해요. 그들은 심지어 해삼을 가장 필요한 곳에 더 쉽게 보관할 수 있는 특수 격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바다 생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날 수 있는 물고기는 어떨까요? 지느러미와 비행이 만나 바다를 활주로로 삼는 공중 고개사들을 만나보세요. 지느러미에 푹 빠질 준비 되셨죠? 따뜻한 바다 물가에서 느긋하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어뢰처럼 공중으로 솟구치는 물고기가 보인다고 상상해보세요. 맞아요. 이 물고기는 진짜 존재하며 멋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끈한 몸통과 날개처럼 생긴 가슴 지느러미를 가진 이 물고기는 바다에서 가장 높이 날아다니는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왜 하늘을 날아다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 웅장한 생명체는 수중 적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로 이 멋진 활공 능력을 발달시킨 것으로 밝혀졌어요. 게다가 적들이 정말 많아요. 이 녀석들은 모두 맛있는 날치 간식을 노리고 있죠. 이 날치들은 식성에 있어서도 대단한 미식가입니다. 항상 인기 있는 플랑크톤을 포함한 다양한 먹이를 먹어요. 맛있겠네요. 물에 떠다니는 작은 생물체가 이렇게 맛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하늘을 나는 물고기 가족 앨범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무려 40여 종의 날치과 어류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들 모두 꼬리가 고르지 않게 갈라져 있고 아래쪽 옆이 위쪽 옆보다 길다는 거예요. 마치 펑키한 헤어스타일의 비린내 나는 버전 같아요. 이 날아다니는 기이한 생물들 중 일부는 초대형 골반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 마치 4개의 날개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물고기들이 이 트렌드 세터들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할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들의 공중 모험의 핵심을 살펴볼까요? 플라잉 피쉬의 이륙 장면은 정말 장관입니다. 먼저 물속에서 엄청난 속도를 내요. 시속 60km까지요. 고속도로 제한 속도에 비견할 만하죠. 그런 다음 날아오를 준비가 된 로켓처럼 몸을 위로 향하게 하고 바다 표면을 깨뜨리며 날아오를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스릴을 추구하는 녀석들은 120cm 이상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상상이 되시나요? 하늘을 활공하며 먼 거리를 비행하죠. 마치 마라톤과 같은 짜릿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물가에 다시 접근하면 꼬리를 펄럭이며 물속으로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 계속 비행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비린내 나는 플라잉 피쉬는 밤문화에 관한 것이기도 해요. 파티 참석자들이 반짝이는 디스코볼에 모여드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물고기는 빛에 이끌립니다. 교묘한 어부들은 이 점을 이용해 카누에 적당한 양의 물을 채워 물고기가 편안하게 지내면서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죠. 그런 다음 현장에 미끼 조명을 추가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다니는 물고기가 좌우로 잡히면서 행운의 낚시꾼들에게 풍성한 어획량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날치들은 멸종 위기종에 속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적어도 아직은요. 다음에 바다를 찾게 된다면 이 경이로운 생물을 눈여겨보세요. 언제 하늘을 나는 물고기의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음 모험은 기발한 수중 로맨스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누군가 점심을 먹으며 탱고를 추는 듯한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잠깐, 뭐라고요? 아, 토하기 대회가 아니에요. 약속해요. 입이 떡 벌어지는 조피쉬의 짝짓기 의식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이 호기심 많은 생물은 카리브해와 서부 대서양의 산호초를 고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스스로 장관을 연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픽업 라인이나 화려한 제스처는 잊어버리고 턱을 이용한 독특한 동작으로 잠재적인 짝을 찾죠. 마치 댄스 배틀을 하는 것 같지만 입으로 하는 거예요. 이 비린내 나는 친구들은 모래를 퍼내는 기술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부모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멀티태스킹이 따로 없죠. 멀티태스킹의 진수를 보여주네요. 수컷은 알이 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커다란 입에 귀중한 알을 품고 다니며 부모의 역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요. 마치 수중 타가소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새끼를 키우느라 바쁘지 않을 때는 입을 싸움 도구로 바꾸기도 합니다. 바로 조피쉬 격투 대회 시간입니다. 이들은 입의 힘과 민첩성을 겨루는 장대한 전투에서 정면 대결 또는 입 대 입 대결을 벌이죠. 돈은 입이 있는 곳에 두라는 옛 속담을 아시나요? 이 조피쉬는 이 말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로맨스, 육아, 선의의 경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조피쉬는 때때로 행동이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보여줘요. 서로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사랑을 찾고 자신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일 뿐이니까 안심하세요.